안녕하세요. 덴티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는 이튼튼 치과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은 지르코니아 블록의 선택에 관한 것이며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여러 제품군들 중에서 여러분의 증례에 맞는 블록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단일치와 크라운부터 전악 수복까지 하게 되는데 심리적,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르코니아 블록을 잘 선택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치과의 디지털 치과 셋업을 통해 보존치료, 일반 보철치료, 임플란트 치료에서 디지털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위해 치아 프랩을 시행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을 위한 인상은 기존의 러버 인상이 아닌 디지털 스캔 인상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얻어진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공소의 도움 없이 직접 캐드상에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디자인한 뒤 지르코니아 디스크 블록을 이용하여 원내에서 밀림 및 소성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 세팅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에도 상부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제가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의 보철물을 단일치 혹은 다수치의 수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무리 없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악 보철이 요구되는 증례에서도 인상체나 석고의 사용 없이 디지털 이용하여 모델리스로 지르코니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보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르코니아 보철을 위한 디지털 제작 과정과 증례에 맞는 지르코니아 블록 선택 시 필요한 고려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지르코니아 보철을 위한 디지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제작을 위해 정보의 입력, 정보의 해석, 정보의 출력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환자의 구강 내 정보를 구강 내 스캐너를 통해 모델리스로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거나 구강 내 스캐너의 사용 없이 인상체를 혹은 인상체로부터 나온 석고 모델을 모델 스캐너를 통해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작업을 정보의 입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에 대해 알아보면 정보를 해석하여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CAD와 디자인된 보철물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CAM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보철물을 디자인하거나 기공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술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철물을 기능적, 위생적, 심미적으로 잘 디자인하여 얻어진 지르코니아 보철물 디자인을 CA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 전 준비를 마치는 과정까지를 정보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출력에 대해 알아보면 디자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된 보철물 디자인을 출력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르코니아의 보철물의 경우 밀링기를 이용하여 보철물을 출력합니다. 또한 지르코니아의 경우 최종 보철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얀 석고와 같은 상태의 출력물을 질기고 단단한 형태의 지르코니아로 전환하는 소성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즉, 지르코니아 보철은 단순히 둥근 디스크 형태 보철을 캐드캠상에서 디자인된 형태로 머신을 이용하여 밀링만 하면 끝이 나지 않으며 석고와 같이 부서지기 쉽고 하얀 표면을 가진 지르코니아를 소성 과정을 통해 질기고 단단한 형태로 만든 뒤 지르코니아의 심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스텐 및 글레이징 작업을 거쳐 최종 보철물로 완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증례에 맞는 심미와 강도를 가지는 디스크 형태의 지르코니아 블록을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블록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모델리스로 스캔하여 직접 디자인 및 보철을 시행한
전학 직내에서도 지르코니아 블록 선택만 잘 한다면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처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르코니아 블록 선택 시 지르코니아란 물질의 성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내에 맞는 블록 선택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면 지르코니아는 온도에 따라 단사정, 정방정, 입방정 세 가지 결정상을 가진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동질 이상이라고 하며 화학적 조성은 같지만 온도에 따라 구조가 달라서 물리적 특성이 바뀝니다. 지르코니아 보철에서 필요한 결정상은 정방정 혹은 입방정 결정상이지만 이는 고온에서 안정적인 구조이므로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단사정상에 열을 가해서 정방정 혹은 입방정상으로 상변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결이라고 하며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지르코니아는 소결 과정을 통해 분필과 같은 형태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단단하고 치밀한 세라믹 형태로 만드는 공정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소결 과정은 보통 1500에서 1600도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며 재료의 밀도와 강도를 높여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결 과정을 통해 정방정계가 된 지르코니아는 950도 이하로 냉각될 때 단사정계로 상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3에서 5%의 부피 팽창이 동반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은 지르코니아의 변형 저항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르코니아의 균열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소결 후 냉각 시 균열 발생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량의 금속 안정화제를 첨가한 것이 중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트리아입니다. 이트리아는 지르코니아의 결정상 구조에 첨가되어 정방전개를 안정한 입방전개로 만들거나 정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전이하는 온도를 실온 이하로 낮추는 역할을 하며 이 작용으로 실온에서도 정방전개 지르코니아가 단사전개로 상전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안정화제 첨가를 통해 실온에서도 정방전개 혹은 입방전개가 단사전개로의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부피 변화가 완화되어 균열 발생의 위험성이 낮아진 치밀한 형태의 지르코니아를 안정화 지르코니아라고 하며 안정화된 정도 및 결정 구조의 조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지르코니아 중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 지르코니아 상전이 강하라는 기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소결 과정 및 이트리아 안정화제 첨가를 통해 상온에서도 정방전개 형태를 갖추게 된 지르코니아 결정 구조는 준안정 상태로 응력이 강해지면 단사전개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3에서 5%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며 이렇게 발생된 부피 팽창은 균열 선단 주변에 압축 응력을 발생시켜 균열이 더 이상 진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르코니아의 파괴 현상은 크게 증가하여 재료가 질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도가 필요한 부위에는 상전이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준안정한 상태의 정방전개 결정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안정한 상태의 지르코니아 결정은 200에서 300도의 낮은 온도와 투변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열 역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정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상전이 하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3에서 5%의 부피 팽창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피 팽창은 지르코니아 내부에 미세 균열을 일으키고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려 파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르코니아 안정화제인 이트리아의 농도를 증가시켜 준안정화된 정방정상의 비율은 낮추고 안정화된 입방정상의 분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준안정 정방정상은 앞서 말씀드린 상전이 강화 기전을 통한 지르코니아 강도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방정상은 강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며 이트리아의 함량이 낮을수록 정방정상이 많아지므로
지르코니아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정방정상은 입방정상에 비해 광학적으로 불리한 결정 구조로 인해 복굴절을 일으켜 재료의 투명성 부여에 불리하므로 심미성을 고려한다면 광학적으로 보다 유리한 결정 구조인 입방정상의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즉, 이트리아 농도에 따른 투명도와 강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투명도와 강도가 모두 높은 지르코니아 블록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블록은 단일 종류로 존재하지 않으며 투명도와 강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안정화제인 이트리아의 함량을 증가시키면 지르코니아 내 입방정상이 증가하므로 투명도는 증가하지만 강도는 약해지고, 또 강도를 증가시키기에 이트리아 함량을 낮추어 정방정상을 증가시키면 상정이 강화 기전을 통한 강도는 증가하지만 저온 열화 가능성은 커지며 신미성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므로 증리에 맞추어 적절한 강도와 신미를 가지는 지르코니아를 선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지르코니아 블록의 이트리아 함량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강도를 고려한다면 3몰의 이트리아 함량을 가지는 블록을, 또 투명도를 고려한다면 5몰의 이트리아 함량을 가지는 블록을 선택한 것이 추천되며, 투명도와 강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잡기를 원한다면 4몰의 이트리아 함량을 가지는 블록을 선택한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블록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덴티움 지르코니아 블록 라인업을 통해 지르코니아 블록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3몰의 이트리아를 가지는 3Y TGP의 경우 준안정 정방정상이 우세하므로 상전이 강화해야 한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강도가 필요한 모든 형태의 보철의 범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방정상은 광학적으로 불리하며 비투과율이 제한되어 심미적으로 불리하므로 보철물 색상 구현을 위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포세린 빌드업이라는 과정이 이용되나 이 과정은 번거롭고 포세린 찝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르코니아 내 알루미나 함량 및 공급을 최소화하여 투명도가 개선된 3Y TGP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구치부 및 전치부에서 포세린 빌드업 없이 통 지르코니아 형태로 사용 가능하나, 그냥 사용하기에는 투과율 및 색상이 제한적이며 이를 보완하기에 소결 전의 컬러링 또는 소결 후 스테이닝 같은 작업을 통해 색상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상 작업을 한다고 해도 전치부에서는 사용하기에 신미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에서는 이트리아 함량을 높인 5Y PSG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므로 구치부에서는 단일 수복 외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투명도와 강도를 가지는 3몰의 이트리아가 첨가된 PSG가 개발되었으며, 전치부와 구치부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통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형태로 범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아의 자연스러운 색상 구현을 위해서는 소송 전의 컬러링 그리고 소송 후 스테이닝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르코니아는 세대 진화를 통해 1세대 3Y TGP부터 이트리아 첨가량 변화를 통한 강도와 신미의 변화를 준 3세대까지 진화해 오다가 현재는 절단층, 중간층, 치경부층의 광학적 특성에 다른 치아 고유의 멀티크로마틱한 특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부위에 따른 강도 및 투과성의 변화를 준 4세대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로까지 진화가 되었습니다. 즉, 강도가 필요한 치경부 부위는 강도는 높이고 투명도가 낮은 3몰의 이트리아가 함유된 3Y TGP를, 그리고 절단부 부위는 투명도가 높고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몰의 5Y PSG를 단계적으로 적층한 것이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의 핵심 개념이며, 이를 바탕으로 덴티움에서도 브라이트 3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록을 개발하였으며, 보시는 것처럼 치경부 부위에는
강도를 높인 4.3 몰의 이티리아를, 그리고 절단 부위에는 투명도를 높인 4.9 몰의 이티리아를, 그리고 이행층에는 4.7 몰의 이티리아를 하면은 3계층 구조로 별도의 컬러링과 스테이닝과 같은 색상 구현 없이 글레이징을 통한 표면 광택 처리만 하는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를 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결 직후에 지르코니아의 탁한 색상이 표면 광택 향상을 위한 글레이징만으로도 보다 투명도가 향상되어 별도의 색상 구현 없이 절단부부터 치경부까지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자면 브라이트 3레이어 블록을 사용한다면 밀링 후 심미적인 최종 보철물을 얻는 과정까지의 절차가 매우 단순해짐으로써 치아 색상에 맞는 블록의 선택 및 바디 색깔을 담당하는 중간층 위치를 고려하여 밀링하기 전 블록 내 치아 위치 선정만 잘 해준다면 별도의 색상 구현 없이 글레이징과 같은 광택 처리만으로도 절단부부터 치경부까지 심미적인 형태의 보철물을 얻어내는 게 가능하며, 만일 구치부와 같이 심미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라면 표면 광택을 위한 글레이징 처리 없이 단지 폴리싱 처리만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지르코니아 보철이 가능합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강도 및 심미성을 고려하여 여러 블록 라인업 중에서 어떠한 블록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지르코니아 특성을 고려하여 직내에 맞는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르코니아는 4세대까지 진화를 거듭하여 이티리아 함량 변화에 따른 강도와 심미가 조화롭게 구성된 멀티레이어 블록을 선택한다면 풀 아치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지르코니아 보철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